노후 계획서를 들고 사라진 남편 인생 2막을 쫓는 그의 미스터리. 1. 시작 텅 빈 서랍과 사라진 남편. 토요일 오후 2시 17분. 주부 30년 차 김정미 58세에게 이 시간은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끼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남편 박준영 60세 씨와 함께 설계한 인생이 막 제주도에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읽는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 당신 어디 갔어? 병원 가는 날도 아닌데. 준영 씨는 주말이면 늘 서재에서 신문을 읽거나 정미 씨 옆에서 조용히 낮잠을 자는 사람이었다. 안방, 서재, 부엌, 집 안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소파로 돌아온 정미 씨는 문득 그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곳이 텅 비어 있었다. 정미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서랍에는 그들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인생 2막, 제주도에서 계획서 철 제주 타운하우스 사진, 월별 예상 생활비, 버킷리스트 50가지가 담긴 두툼한 파일. 통장 사본과 도장 몇십 년간 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준영 씨가 그 계획서 파일과 통장, 도장을 전부 들고 사라진 것이다. 정미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다. 그의 휴대전화는 지금은 받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반복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 33년 동안 준영 씨가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거나 갑자기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성실함 그 자체였고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왜? 도대체 왜? 공포와 함께 솟아나는 것은 배신감이었다. 그가 노후 자금을 들고 외도를 하거나 홀로 도피를 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의 행동은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흥미진진한 의심 그의 흔적을 쫓다. 정미 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홀로 준영 씨의 행방을 쫓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다. 단서일 수상한 우편물. 준영 씨의 서재 쓰레기통을 뒤지던 정미 씨는 구겨진 우편물 한 장을 발견했다. 수신자 박준영 발신자 바닷마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협동조합. 정미 씨는 즉시 검색창에 이 이름을 입력했다. 바닷마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잊혀가는 지방 어촌 마을의 빈집을 예술가나 귀촌 희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정부 주도의 복합 귀촌 프로그램이었다. 제주도는 아니잖아. 여긴 어디지? 우편물에 적힌 주소는 전라남도 고흥의 외딴 어촌 마을 별포리였다. 정미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가 제주도라는 공동의 꿈을 버리고 혼자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단서 이 미심쩍은 통화 기록. 정미 씨는 준영 씨가 사용하던 집 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일주일간 한 번호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1시간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10-XXXX-3305 통화명 이장님. 정미 씨는 그 번호를 저장하고 늦은 밤 숨을 죽이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는 박준영 씨 아내입니다. 혹시 저희 남편이 그쪽 별포리에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 사모님이셨군요. 준영 씨가 사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박준영 씨 별포리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바쁘셔서. 바쁘다고요? 뭘요? 도대체 노후 자금까지 다 들고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정미 씨는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지금 마을에 큰일이 터져서요. 일단 사모님, 내일 아침 버스로 별포리 오세요. 직접 보셔야 믿으실 겁니다. 이장님의 말은 정미 씨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큰일. 돈을 들고 가서 사기를 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무슨 사업을 벌이는 건가? 3.
문제 별포리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다음 날 아침 7시 정미 씨는 낡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별포리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6시간의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별포리는 이름처럼 별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쓸쓸하고 황량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이장님 60대 후반, 구릿빛 피부의 푸근한 인상이 그녀를 마중 나왔다. 힘드셨죠, 사모님? 저기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장님이 안내한 곳은 바닷가 바로 옆 오래된 시멘트 건물의 2층이었다. 별포리 공동 작업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공동 작업장 안에는 준영 씨가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 낡은 나무 상자를 닫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흙먼지가 가득한 오래된 카메라 필름통들이 들어 있었다. 여보. 정미 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준영 씨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쳐 보였다. 정미야. 어쩌자고 여기까지. 어쩌자고? 당신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노후 계획서를 들고 사라졌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직접 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 정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당신 혼자 도피하려고 했어. 제주도 계획은 다 거짓말이었어. 준영 씨는 정미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작업장 구석으로 데려갔다. 아니, 정미야. 절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진짜 인생 이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일이야. 준영 씨는 낡은 필름통 하나를 정미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아버지 박찬호. 별포리 출신이었던 거 기억나지? 돌아가신 후에 별포리에 방치된 빈집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일주일 전에 그 집을 정리하러 왔다가 이 필름통들을 발견했어. 수백 개가 나와서. 필름통이 뭔데? 노후 자금하고 무슨 상관인데? 남편의 숨겨진 과거 별포리의 기억. 준영 씨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 마을에 사진사셨어. 그런데 그냥 사진사가 아니셨대. 6.25 전쟁 직후 이 마을이 재건되던 시기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별포리 사람들의 삶 전체를 기록하셨어. 출생, 결혼, 풍어제, 명절,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의 얼굴까지. 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우리가 이 필름통들을 현상소에 보냈어. 그 결과물은 별포리 100년 역사에 살아있는 기록물이었어. 그런데 이 기록 속에 이 마을 이장님이 평생 찾아 헤매던 50년 전 실종된 친형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었대. 정미 씨는 필름통을 내려다보았다.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를 되찾는 보물이었다. 이게 왜 우리의 노후 자금과 관계가 있냐면 준영 씨는 잠시 멈췄다. 별포리 이장님을 포함한 마을 공동체에서 이 필름을 별포리 아카이브로 만들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모든 서류와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정미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협동조합 대표자가 된 거야? 응. 이장님과 마을분들이 내가 이 필름들을 찾아냈고 나처럼 서울에서 온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서류 처리가 빠르다고 설득하셨어. 그래서 바닷마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협동조합에 내가 대표로 등록했지. 준영 씨는 텅 빈 서랍에서 사라졌던 서류철을 꺼냈다. 그들의 인생 이막, 제주도에서 계획서 파일이 아니었다. 별포리 마을 기록물 복원 및 귀촌 유치 사업 계획서. 이게 바로 내가 들고 온 계획서야. 우리 노후 자금을 이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사업 초기 등록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사용했어. 나머지는 이장님에게 맡기지 않고 서울에 있는 내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했어.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 봐. 정미 씨는 무너졌다.
그녀의 의심, 분노, 그리고 배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자신의 숨겨진 사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다. 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정미 씨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나도 처음엔 이게 뭔지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이건 엄청난 작업이야. 필름 복원, 디지털화, 아카이브 구축. 몇 달이 걸릴지 몰라. 당신이 아까워하던 우리의 노후 자금, 우리의 꿈. 제주도 계획이 틀어질까봐 무서웠어. 만약 실패하면 당신이 실망할까봐. 내가 다 끝내고 멋지게 성공해서 당신에게 짜잔하고 보여주고 싶었어. 4. 결과와 반전 인생 이막의 새로운 설계. 그때 작업장의 문이 열리며 마을 주민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정미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우리 준영이 씨 사모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의 은인이시라요. 이장님이 정미 씨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모님, 준영 씨 없었으면 우리 마을의 역사는 영원히 묻힐 뻔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젊은 귀촌인들도 많이 올 겁니다. 준영 씨에게 인생 이막은 제주도 바다가 아니라 이 별포리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장님은 정미 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준영 씨가 이곳에 온 지 닷새 만에 얼굴이 10년은 젊어졌어요. 제주도 계획도 좋지만 혹시 사모님도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마을을 당신 남편의 꿈을 함께 지켜주세요. 정미 씨는 준영 씨를 바라보았다. 땀과 먼지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33년 전 그들의 결혼식 날처럼 뜨겁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역사를 복원하는 젊은 열정의 사업가였다. 문제 해결 새로운 계획서의 탄생. 정미 씨는 다음 날 아침 준영 씨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푸른 바다와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여보, 제주도 계획 완전히 포기할 순 없지. 정미 씨가 입을 열었다. 준영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정미야.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어. 아니야. 내가 너무 당신을 33년 전에 남편으로만 생각했어. 이젠 알겠어. 인생 이막의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사느냐는 거였지. 정미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펜과 노트를 꺼냈다. 좋아. 우리의 인생 이막을 다시 설계하자. 이번엔 제주도가 아니라 별포리를 중심으로. 그들이 새로 쓴 계획서의 첫 줄은 이랬다. 해시태그 우리의 인생 이막 별포리에서. 미션 별포리 아카이브를 완성하고 아버지의 사진관을 복원하여 마을 주민들과 귀촌 희망자들의 공동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 버킷리스트 1번 준영 씨는 사진 아카이브 복원 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을의 기록을 디지털화한다. 버킷리스트 2번 정미 씨는 사진관 카페를 운영하며 별포리의 옛 사진들을 전시하고 마을 공동체의 활력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 사라졌던 노후 계획서 철 대신 새로운 통장 사본이 붙어 있었다. 통장명 별포리 문화 아카이브 협동조합.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의 일부를 이 협동조합에 정식으로 투자하자.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인생의 가치가 될 거야. 준영 씨는 감격하여 정미 씨를 와락 안아주었다. 정미 씨의 걱정과 의심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욱 넓고 깊은 곳으로 이끄는 뜻밖의 반전이 된 것이다. 노후 계획서를 들고 사라진 남편은 사실 아내와 함께할 인생 이막에 더 크고 의미 있는 꿈을 쫓고 있었다. 그들의 인생 이막은 제주도의 평온한 타운하우스가 아닌 바닷바람 부는 별포리의 역사와 희망을 복원하는 뜨거운 도전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몇 달 후 별포리에는 낡은 간판 대신 별포리 기억 보관소 앤드 해변 카페라는 예쁜 팻말이 걸렸다.
준영 씨는 아카이브실에서 열정적으로 필름을 복원했고, 정미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마을 주민들과 사진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였다. 정미 씨는 매일 저녁 준영 씨와 나란히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은 그들이 다시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한 찬란한 미래처럼 느껴졌다.